만약에 사망하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키를 파기하겠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마의 벽이었던 역사적인 가격 100K를 오늘 강력하게 돌파해버리면서 여기서도 모자라 102K까지 파죽지세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달 같은 경우도 시작이 너무너무나 좋고 이 100K라는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큰 가격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부터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100K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언론사부터 전 세계 미디어들이 비트코인 100K 돌파했다, 100K 뚫었다, 역사적인 가격에 진입했다라고 스피커들이 엄청난 홍보와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시장에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몰려들면서 더 큰 파워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경제학자들이나 여기저기 유튜브 경제 채널에서도 비트코인을 찬양하면서 혁신 자산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새로운 유행이 되면서 더 큰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00K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상승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막강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100K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이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형님이 진짜 멋있는 이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세일러가 만약에 사망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키를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트코인을 소유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비례적으로 기부하는 거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공급량이 없어 죽겠는데 비트코인을 전체 공급량의 2%나 가지고 있는 세일러가 40만 개를 그냥 소각해버린다라고 하면 엄청난 공급 쇼크로 더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원하지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그리고 본인이 소각하고 비트코인을 파괴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은 최근 90K 구간에서 무려 7만 개 가까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사면서 혹자들은 세일러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고점에 왜 비트코인 사냐? 어차피 내려가면 내려가서 사면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90K에서 전환사채부터 다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산 거는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투자가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무려 178억 달러, 하나로 25조를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번 사람한테 함부로 훈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느끼셨을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의 생각이 결국에 언제나 맞았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세일러 형님은 증명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이자 암호화폐 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창펑자오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트윗을 올려줬습니다. 2019년 8월에 만약에 당신이 비트코인을 10K 미만으로 판매했다면 본인 뺨을 때리십시오. 실제로 2019년 8월 달에 비트코인이 12K를 찍었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9K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창펑자오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는 의미로 올렸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무려 3K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나게 조롱을 받았고 욕을 먹었지만 얼마 안 가서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엄청난 대폭등 랠리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해줬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100K 미만에서 팔았다면 본인 뺨을 때려라.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전 세계 자산 순위 7위까지 등극하면서 실버의 시총도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목표는 은을 따라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종적인 비트코인의 목표는 어딥니까? 디지털 금으로서 세계 시총 1위 자산인 금의 시총을 뛰어넘고 전 세계 최고의 자산이 되는 것이 비트코인의 목적이라는 것.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투자를 하시는 많은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과 크립토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제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전 세계 7위 자산의 위대한 자산, 혁신적인 자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경제 대통령이라 볼 수 있는 파월 같은 경우에 어제 연설에서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다, 중립금리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골드락스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예측치가 실업률은 이전 수치에서 0.1% 오른
4.2%,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이전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왔지만 한 202K 정도로 나와줬습니다. 고용시장만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데이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매크로 시장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떤 발언을 했냐?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다. 차세대 새로운 디지털 금임을 경제 대통령까지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돈나머니 캐시우드 또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을 금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설명했고, 금은 현재 1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인 반면 비트코인은 2조 달러에 불과하다. 10만 달러 돌파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도 초기 단계, 아직도 시작일 뿐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신규 SEC 위원장으로 선임된 폴 애킨스는 굉장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재산권을 위해 아주 좋은 날이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암덩어리 갠슬러의 소나기에서 해방되고 디지털 세계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거다. 경제 대통령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인정했고, 차기 SEC 위원장까지 암호화폐를 보호할 해방의 날개를 펼쳐줄 사람이 선정됐다.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금상첨화로 차기 CFTC 위원장 후보 또한 바이든 시제의 집행조치 중단할 거다라고 하면서 캐롤라인 팜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인물이다. SEC, CFT 할 것 없이 모든 차기 위원장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동단결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파워가 크립토 시장에 발현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기 쓰레기인데 그걸로 왜 급여를 받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저를 비웃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누가 저를 비웃고 있죠? 라고 역설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 또한 몇 년 전에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은 것 후회한다라고 인정하면서 모든 월가의 대가들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사기 쓰레기 취급했던 거장들까지 비트코인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가상자산을 금지했던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또한 최근 채굴 시장부터 암호화폐를 적극 옹호하고 개방하고 있으며, 이번에 또 공식 석상에서는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미국 달러가 쇠퇴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발전하고 더 널리 보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비트코인 막을 수 없다 하면서 미국은 즉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달러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매우 불리시한 발언을 독재자 푸틴까지 해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벌써 11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그리고 주 차원에서 준비금으로 채택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느냐? 실제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계속 폭락하고 얼마 전에 계엄빈까지 맞으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글로벌적인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위로 솟구치면서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들,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빨리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자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주는 건 국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라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는 4일 연속으로 세 자릿대의 어마어마한 유입량이 들어오면서 멈출 줄 모르고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 또한 블랙록의 현물 ETF IBIT는 이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이정표에 도달하는데 불과 22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과거 가장 빠르게 역사적으로 500억 달러에 도달한 ETF는 무려 1329일이 걸렸는데 그거의 5분의 1 수준 200일밖에 안 걸린 게 블랙록의 현물 ETF라는 거. 지금까지 출시됐던 ETF보다 5배 빠르다. 그만큼 미친 인기를 끄는 최고의 자산임을 블랙록의 현물 ETF 유입이 우리한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또한 기관들이 올해 비트코인 공급량의 3%나 매수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과거에는 개인들, 개미들의 돈이었지만 이제는 슬슬 월가의 자본가들, 거인들의 돈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블랙록 현물 ETF 옵션이 출시되는 등 비트코인은 이미 금융화 단계에 진입했다. 세계 1경 이상을 굴리는 1위 자산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는데 이제 누가 비트코인을 아직도 사이버머니다, 사기다, 쓰레기다 무시하겠습니까? 이미 혁신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자선단체 또한 이제 절세 목적으로 가상자산 기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4,9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6억 8,800만 달러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했고, 왜냐하면 기부자들이 세금 절감 효과를 위해 가상자산을 기부한다. 근데 가상자산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상자산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확장과 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양당은 지금 초당적으로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지금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규제, 산업주도 친화적으로 가자라고 협력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당은 법률 제정과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성, 기술 리더십 유지에 공감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AI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로 발돋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패권을 쥐고 오기 위해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양측이 합의한 5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암호화폐는 사용자, 제작자, 중소기업, 기업 및 기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정부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규제를 제정해야 된다. 근데 그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친화적인 규제를 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달러 패권을 위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강화하고 미국 국내 및 해외에 미국 이익을 증진한다. 미국 자국주의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행 계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심지어 암호화폐 회사도 마찬가지다. 과거 SEC 위원장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암호화폐 시장 회사들이 은행 계좌를 가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는데, 이런 규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나쁜 행위자들과 싸우고 불법 활동 억제해야 된다. 이 5가지를 내세우면서 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 것이라고 양측이 초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 크립토 시장의 초대형인 안데르센 호로이치 또한 2025년의 암호화폐 트렌드, 바로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즉 AI 코인임을 얘기했고, 정부 채권의 온체인화, 그러니까 뭐 얘기한 겁니까? RWA.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최고의 1티어 벤처 캐피탈이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키워드 AI와 온체인화, RWA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한번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100K 돌파하고 역사적 가격 돌파했는데도 오히려 구글 트렌드는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본격적인 진짜 개미들의 광기와 포모가 오려면 멀었고, 과거 2017년, 21년 불장 정도의 광기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K 이제 막 돌파했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탑승하고 있는 열차에서 뛰어내리시기보다는 배 힘 딱 주고 버티셔야 된다. 반면 알트코인에 대한 전세계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최근 리플 등 여러 알트코인들의 폭증으로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물론 새로운 알트 사이클이 올 수 있으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달부터 탐욕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탐욕 구간 도달했다, 고점 신호다, 비트코인 팔자, 시즌 종료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2021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계속 과열 구간에 있었습니다. 무려 과열 구간에만 거진 1년 가까이 있으면서 강세 사이클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과열 찍었다고 내릴 게 아니라 본격적인 과열 단계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열이니까 팔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광기에도 레벨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 마지막 최종 레벨까지 광기가 유지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미국의 매수 심리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의 기관 자금들이 다시금 시장을 100K 위로 견인했음을 알 수 있고, 비트코인 고래 포지션 심리 같은 경우도 지난 1차 불장 당시에 고래들의 심리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고래 심리는 과열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고래들이 더욱더 심리가 과열되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고래 심리는 평이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00K를 뚫고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100K를 찍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고래와 큰손들이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가격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을 한번 체크해보면 과거 2017년 사이클 탑 그리고 21년 사이클 탑 구간에 비해서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은 59%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과거 레벨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2배, 3배는 더 가야 되고, 그만큼 개인들의 투기 심리와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이 진입해야 우리는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제는 갈 길이 멀었음을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의 비트코인 사이클 가격 예측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 이 셀링 프라이스를 터치하고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됐다. 근데 이번 셀링 프라이스는 어마어마한 상승과 함께 146K다. 이 가격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 146K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즉 아직도 사이클이 더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고점을 보여주는 CVDD 채널 같은 경우에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 구간을 터치하고 이제 사이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해봐야 이 노란색 중립 구간에 와 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도를 고려하려면 빨간 구간에는 진입해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힘들게 피 흘리면서 모으셨던 거 분배할 생각 하셔야지, 벌써부터 뛰쳐나오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해보면 마의 벽이었던 100K의 매도 벽을 확실하게 뚫어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100K 위에 확실하게 안착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 모두 완전한 완강한 풀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지금 상승 랠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상단에는 이렇다 할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고래들의 매수세가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3월부터 9월까지 기나긴 약세 횡보 조정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금광을 코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결국에 이 문을 뚫었고 금광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까? 최대한 이 금광이 남아있을 때까지 주머니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와 금들을 주머니에 최대한 많이 넣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 단순히 이제 금광 찾았다고 해서 한 개, 두 개만 주머니에 넣고 다시 뒤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광을 이번 사이클 끝까지 완주하셔서 최대한 주머니, 양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부의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